오늘은 이 중에 국제기구에 진출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황이 어떻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할지, 그리고 실제로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어떤 장애 요인이 있고 과제가 있고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뭐 그런 것들을 제가 현장에서 관찰하고 그동안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라든가 사업 프로그램이 어떻다는 것은 우리 외교부 본부에서 이미 안내도 했고, 또 구체적인 거는 1대1 상담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제 과거에 대학이나 중고등학교 강의하러 다니면은 나중에 강의 끝나고 질문을 해보면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이제 국제기구에 어떻게 하면 진출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인데, 제가 질문을 받으면서 항상 느꼈던 거는 좀 현실보다는 환상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저한테 있었어요. 굉장히 진출하기 힘들고 또 설사 채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장밋빛 꿈꾸는 그런 생활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경쟁 사회고 치열한 그런 경쟁 속에서 생존해야 되는 그런 업무 환경이라는 거를 제가 무슨 초치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현실감을 가지고, 꿈도 현실감을 가지고 키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고성 정보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여러분들한테 격려의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선 UN 본부가 소재하고 있는 뉴욕에 UN 본부하고 또 Funds and Programs라고 해서 유니세프, UNDP 이런 여러 가지 기구도 있잖아요. 그런 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이 지금 19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60개 국제기구에 570여 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다 합치면 한 800명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10년 전에 반기문 총장님이 총장 되시기 전에 옛날 그 숫자에 비하면은 획기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거의 2배 비약적으로 늘어난 건데, 그런데도 아직은 우리는 헝그리하죠. 왜냐하면은 정규 분담 예산 그 분담률이 2.309%인가 2.039%인데 지금 그 국제기구에 진출하고 있는 우리 한국인 수는 0.3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돈 낸 만큼 챙겨 먹으려면 아직도 5배는 더 한국 사람들이 국제기구에 진출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 영어로 하면 underrepresented 돼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UN 기구에서는 한국이 적정 수준으로 이미 진출하고 있는 나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underrepresented 돼 있기 때문에 한국인에게 특별한 무슨 대우를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느끼지 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나라들이 UN이 창설됐던 1948년도에 다 가입을 거의 했는데, 우리는 1991년도에 가입을 했으니까 40년이 늦게, 그러니까 늦깎이로 UN에 가입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득권이라는 측면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뒤떨어져 있고, 또 언어가 우리가 영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어 언어 구사면에서 떨어지고, 또 겸양지덕을 배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서 모든 게 겸손하고 묵묵히 앉아서 자기 할 일을 묵묵히 잘 처리하면 나중 언젠가는 그런 신뢰도 받고 또 승진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 환경 속에 살아가 하면은 유엔이라든가 국제기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구 사람들의 중심의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이고 자기 PR도 잘해야 되고 매사에 똑부러지게 행동하고 그러는 것들이 평가받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문화적인 측면이랄까 언어 구사력이랄까 또 유엔에 늦게 진출한 레이트카머로서의 그런 어떤 불리기랄까 그런 전반적인 환경이 우리에게 유리한 환경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진출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여건을 뚫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환경이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아까 우리 담당관이 얘기했듯이 JPO라든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UNV라든가 아니면 인턴으로, 이게 한 3가지, 크게 보면 3가지로 분리될 수 있는 그런 방법, 경로를 통해서 들어가실 수밖에 없고, 쉽게 얘기하면은 바닥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정규 채용되기 전에 어떤 그 시스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JPO라는 거 우리나라가
돈을 줘서 여러분들이 그냥 1년에 한 10명 정도 진출하면은 우리 정부에서 한 1인당 한 10만 불 되는 그런 돈을 예산으로 지불을 해서 그렇게 해서 국제기구에 가서 근무를 하는 건데 기재부에서 원칙적으로 이걸 반대를 했습니다. 왜 수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우리 돈 내가지고 그런 데다 특혜를 주느냐. 그거는 조세 원칙에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제도를 없애라라는 그런 기재부의 저항도 있는 걸 우리가 이것마저 없애면은 우리 국민들이 국제기구에 진출할 그런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적극적으로 싸워서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제도인데 그 제도를 통해서 들어가면은 아까 담당관이 소개했듯이 거의 정규 채용되는 확률이 85%입니다. 그래서 JPO로 채용이 되면은 대부분 성공적으로 기간을 만료하면은 정규직으로 채용돼서 한 85% 진출하기 때문에 이런 경로를 통해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참고로 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고 나서 유엔 예산 다 줄이겠다고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을 줄여야 된다는 긴축 재정의 그런 프레셔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규 채용보다는 임시직 그런 식으로 비정규직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유엔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고용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하여간 어떤 경로로든 들어가서 유엔 시스템 내에 적응을 하고 인맥도 쌓고 또 인지도도 넓히고 그 가운데서 업무를 통해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를 하면은 또 다른 기회가 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일단 시도를 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또 스펙이 또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엄청난 스펙을 요구합니다. 제가 제네바 차석대사 할 때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WTO라든가 유엔에 진출하고 싶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가 많아서 제가 담당 국장이나 이런 차장들 찾아가서 부탁을 할 때도 있었는데 한 번은 고려대학교 나온 여자 학생을 위해서 한번 갔는데 옆에 국장 방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나보고 이게 뭔지 아냐. 이게 다 신청 서류랍니다. 700 몇십 명의 신청 서류가 왔는데 단 한 자리를 위해서 700 몇십 명이 서류를 냈는데 그거 다 하버드, 예일, 소르본 그런데 석사 그리고 언어는 보통 한 3개쯤은 외국어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한 명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펙이라는 게 엄청 높은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거는 현실이긴 한데 그럼 난 아예 명함도 못 내미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또 세상 사는 일이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여학생이 결국은 채용이 됐어요. 인턴으로 들어갔는데 어디 가서 2년 내지 3년 무슨 정규 학위 과정을 한 것도 아닌데 그 이력서를 보면은 제네바에서 한 2개월, 본에서 한 3개월, 어떤 3주짜리 연수 프로그램 하여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거는 다 해가지고 빽빽하게 이력서에 쌓여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인턴으로 자기 힘으로 인턴 채용 시험에 봐가지고 들어갔더라고요. 들어가서 WTO 사무총장실에 인턴으로 근무를 해서 하루는 회의장에 갔더니 사무총장 뒤쪽에 이렇게 앉아서 뭘 쓰고 있는데 보니까 노트 테이커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인턴을 하면서 너무 일을 열심히 잘해가지고 자기 보스한테 신임을 너무 많이 얻어서 결국은 그 보스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저기 국외 채용 시험에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그 스펙보다는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보여준 그 사람의 열정 그리고 업무 능력 그리고 성격 아주 개성이 강하고 공격적이고 진취적이고 그런 여학생인데 그게 이제 통한 거예요. 그래서 채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학력은 고려대 법대인가 나왔고 외국 유학 간 경력이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그런 진취적인 자세를 통해 가지고 그런 걸 얻어낸 그런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낙담할 것도 없고 또 장밋빛 꿈을 가질 필요도 없지만 또 내가 스펙이 없고 외국어 실력이 안 된다고 해서 아예 처음부터 포기할 그런 성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뭐든지 성취하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모든 준비돼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언어 능력이라든가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서의 전문성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열심히 키우면은 그런 기회는 찾아오게 돼 있고 기회라는 건 준비된 사람한테 찾아오고 준비된 사람한테 오는 기회도
때로는 이렇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도전적인 그런 요소하고 함께 오기 때문에 올 때 과감하게 그거를 도전하는 사람한테만 기회는 자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자세는 버려버리시고 꿈이 있으면 열심히 지금부터 준비하시되 길은 항상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걸 또 다양한 길들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셨으면 하고 또 그 국제기구라는 게 이런 경로를 통해서만 또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국내에서 맡은 자기 전문 분야에서 열심히 해서 최고 탑까지 올라가면은 그러한 지위를 가지고 우리 정부의 후원을 얻어서 고위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또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종에 근무하든 자기가 그 종사하는 분야에서 국제적인 식견과 그런 경험을 쌓아서 훌륭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 만들어져 있으면은 나중에 20년, 30년 후에 국내에서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 있는 전문인으로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으면 한국 정부에서 여러분들을 픽업해서 뭐 중요한 국제기구의 국장급 이상 고위직, 사무차장, 차장보 이런 고위직의 기회가 있을 때 정부가 여러분들을 픽업해서 후원해서 고위직으로 진출하는 걸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실무 레벨에 진출하는 것만이 길이 아니고 국내에서 여러분들이 종사하는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인이 되면 정부가 여러분들을 불러서 최고위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줄 수 있을 테니까 어느 분야에 가든 항상 국제 무대가 여러분들의 삶의 무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열심히 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인이 되면 기회는 문은 열려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 강의도 아니고 소개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기 바랍니다.